48세가 되자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오 때문이 아니라 평범한 연결 방식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불편함을 줍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이 진실을 회피하는 데 기반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사회적 게임을 멈추기로 결정할 때, 승인을 얻기 위해 감정을 따라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모든 것이 괜찮다는 안심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을 때 깊은 불안감이 생깁니다. 48세가 되면 자연스러운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공허한 대화에 흥미를 가장하는 것에 대한 피로, 끊임없는 연기를 요구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피로, 이것은 인간 혐오가 아닙니다. 분별력입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재했던 것은 공유된 환상에 기반한 유대였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누구인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둘 다 가장하기로 동의한 것에 의해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가장하는 것을 멈출 때 연결은 즉시 해체됩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성입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결코 실제하지 않았던 것에 수십 년을 바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멀어질 때 생기는 죄책감, 이기적이거나 오만하다는 느낌은 깊은 조건화의 마지막 흔적일 뿐입니다. 사회는 당신이 진정성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모든 연극적인 시스템이 붕괴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배적인 이야기는 나이가 들면 지혜가 온다고 말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더 순응하고 더 피상적이며 혼자가 되지 않기 위해 미온적인 관계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48세에 당신이 이 암묵적인 합의에 체념해야 할 때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진정성 부족에 대한 인내심을 잃습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조용히 발생하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치 수십 년에 걸쳐 바위를 깎아 자신의 길을 만드는 강처럼 말이죠. 노력은 없습니다. 투쟁은 없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끊임없이 지속적인 힘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녹아내리는 것은 당신이 실제보다 작아지는 것에 의존하는 관계들입니다. 당신의 인식의 낮은 천장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우정들, 명료함을 표현하는 것이 적대적으로 보이는 사교계,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오만하다고 여겨지는 곳, 이러한 연결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외부의 이야기는 당신이 고립되고 비관적이 되고 관계를 맺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얻고 있습니다. 단지 훨씬 더 적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죠. 왜냐하면 조용한 강은 더 깊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48세의 인간 정신에서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자연의 진리입니다. 거품과 격렬한 움직임으로 가득 찬 시끄러운 물은 얕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내용물은 없습니다. 반면에 실제로 생명을 지탱하는 깊은 강은 조용히 흐릅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이 내는 소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닌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48세에 당신은 깊은 강이 됩니다. 더 이상 시끄럽게 자신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수많은 연결을 통해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중요성을 잃습니다. 깊이가 모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거부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양을 공급하기보다 고갈시키는 상호작용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선택된 고독이 당신이 보는 것을 부정하도록 요구하는 동반자보다 무한히 우월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많은 것을 봅니다. 48세에 수십 년 동안 패턴을 관찰한 후에 당신은 거의 외과적인 명확성으로 사회적 역학을 봅니다. 누군가가 단순히 소음으로 침묵을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대화가 실제적인 깊이를 피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식별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여전히 기대되는 틀에 맞는지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무리에 섞이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반항심 때문이 아닙니다. 남들과 다르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을 끼워 맞추는 일이 육체적으로도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속에서 숨을 쉬려는 것과 같습니다. 몇 초는 버틸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당신은 물 위로 올라옵니다. 막상 수면 위로 나와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물에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전히 숨을 참고 마치 영원히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척 연기하면서 말이죠. 당신이 바깥에 공기가 있다고 말해주려 해도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닙니다. 원망입니다. 물 밖에 존재하는 당신의 모습 자체가 그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선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생깁니다. 당신이 멀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환상을 지키기 위해 당신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당신을 너무 가까이 두면 피하고 싶었던 진실과 마주해야 하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영영 준비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날 8살쯤 되면 확고한 결심을 한 사람을 그 선택에서 구해줄 수 없다는 걸 이미 배웠으니까요. 공기가 있는 곳을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숨 쉬는 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죠. 하지만 억지로 물 밖으로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계속 숨을 쉬는 것뿐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은 알아서 올라올 것이라고 믿으면서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머물겠죠. 그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판단하거나 개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수용이야말로 중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능력 말입니다. 바로잡거나 설명하거나 설득할 필요 없이요. 그들의 삶이 당신의 삶과 닮아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수용 덕분에 남은 소수의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깊어집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당신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는 연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더 작게 혹은 더 크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편집도 필터도 없이 어떻게 보여야 받아들여질까라는 끊임없는 자기 검열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희귀한 형태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에는 사회적 비용이 따릅니다. 군중 속에 있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예전엔 설레던 모임도 이젠 가기도 전에 피로감부터 몰려옵니다. 의미 없는 잡담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습니다.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내가 너무 까다로워진 건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 하고 자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당신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는 누군가와의 단 한 번의 교감,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 당신이 서 있는 높이에서 당신을 마주하는 사람. 그 순간 모든 의심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당신이 쫓던 건 양이 아니었음을 기억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이란 정의상 희귀한 법입니다. 날 8살이 되면 깨닫습니다. 꽃은 척박한 땅에서 피어나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냥 피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알맞은 흙과 빛, 물을 만나면 꽃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당신은 뿌리 내릴 곳을 까다롭게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오만이 아닙니다. 자기 보호이자 지혜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소중하며 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서 피어나려 애쓰는 건 미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뼈저린 깨달음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가장 깊은 질문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8살일까요? 생각이 정립되던 30살도 아니고 사회적 수능이 굳어졌을 60살도 아닌 왜 하필 지금 이 나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사르르 8살엔 깊은 곳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수면 아래서 모든 것을 재배열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마침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내면의 부름에 대한 응답입니다. 48년 동안 자아는 자신의 패턴을 인식할 만큼 충분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적 기계가 너무 정교해져서 일어나기도 전에 모든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입을 열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 알게 됩니다. 대화가 끊기지 않으려면 어떤 역할을 연기해야 하는지도 뻔히 보이죠. 견딜 수 없는 건 바로 그 예측 가능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의심 없이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연기가 너무 오래되어 정체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늘려 8살엔 무언가 달라집니다. 당신이 변하기로 결심해서가 아닙니다. 연기를 지탱하던 구조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붕괴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가 하는 행동 중 진짜 내 것은 얼마나 될까? 앨런 와츠는 이를 잔혹할 만큼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삶을 2가지 방식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연기로 살거나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살거나. 연기를 할 때 당신은 늘 관객을 의식합니다. 혼자 있을 때조차 내면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신을 평가하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충분한지, 기대에 미치는지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표현에는 관객이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통해 흐르는 삶의 움직임만 있을 뿐입니다. 필터도 편집도 외부의 인정도 필요 없이요. 수십 년간 당신은 그게 게임인 줄도 모르고 사회라는 게임을 해왔습니다. 그 관계들이 진짜라고, 그 대화들이 중요하다고, 그 무리에 속하는 게 의미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 고통스러울 만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연기하기로 한 무언의 합의였을 뿐입니다. 당신도 관심 있는 척했고 상대방도 그랬습니다. 둘 다 너무 진짜인 것, 너무 깊은 것, 너무 진실한 것은 피했습니다. 진실은 연기를 망치니까요. 당신이 연기를 멈출 때 그 게임은 끝나버립니다. 당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연기가 그 역학관계를 살아있게 유지하던 유일한 연료였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든 것을 바꾸는 깨달음입니다. 당신은 부서진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생 내내 해왔던 게임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나는 것은 아픕니다. 언제나 아팠습니다. 계속 아플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능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신과 녹아들지 않고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와츠는 이를 관찰하는 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책에서 배우는 기법이 아닙니다. 사회적 자극과 당신의 자동 반응 사이에 생기는 그 간격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고 당신이 대답하기 전에 그 찰나 동안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난 늘 하던 말을 하려고 했네. 늘 하던 그 웃음을 지으려고 했어. 싸움을 피하려고 동의하려고 했다. 그 깨달음 속에는 선택이 있습니다. 진정성을 억지로 찾으려는 사람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이 강역이 당신의 주권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당신이 갖고 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즉각 반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침묵을 채우고 불편함을 피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든 사회적 흐름을 유지하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강역 속에서 당신은 알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불편함이 적이 아니라는 것을, 침묵이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불편하더라도 진실은 예의 바른 거짓보다 훨씬 더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기가 그 돌아서는 순간입니다. 그 간격 속에서 당신은 당신과 다를 필요가 절대로 없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모든 연기는 거짓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당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는 전제 말입니다. 더 재미있어야 하고 더 흥미로워야 하고 더 많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려움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지혜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그저 두려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당신은 거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반사했습니다. 누군가 낙관주의를 원하면 당신은 낙관주의를 반사했습니다. 누군가 위로를 원하면 당신은 위로를 반사했습니다. 거울의 문제는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거울은 그것이 반사하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반사하기를 멈출 때, 당신이 불투명해지고 자기 자신 안에서 견고해질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반사된 자신의 이미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불투명함이 차가움은 아닙니다. 그것은 견고함입니다. 그것은 밀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 속에서도 자신을 녹여내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녹아내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고해진다는 것은 굳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반사하는 반짝이는 표면 이상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포착하는 또 다른 은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입니다. 당신의 인생 내내 당신의 내적 불은 외부 연료를 필요로 했습니다. 승인, 인정, 검증을 필요로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하면 그 불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그 불이 줄어들었습니다. 당신은 불을 계속 살아있게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오는 것에 완전히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변했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이상 외부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자신의 원천에서 탑니다. 당신이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던 그런 원천에서 말입니다. 이것은 시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당신이 검증 추구를 멈출 때 생리적이고 신경생물학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가 보상 회로를 다시 설정합니다. 예전에 칭찬으로 만족했던 것이 이제는 내적 일치로 만족합니다. 더 나은 것도 더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 할 수 있지만 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미 반대쪽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척 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최종 역설이고 순환을 마감하는 진실입니다. 당신이 덜 연기할수록 더 진정한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일어나야 할 일과 반대로 보입니다. 당신은 멈추면 사람들을 잃을 거라 상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잃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잃는 사람들은 그저 반사일 뿐입니다. 그들은 상호 환상의 암묵적 동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끝나면 무언가 진정한 것을 위한 공간이 생깁니다. 항상 진정한 누군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는 고독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주 가능한 고독입니다. 타지 않는 고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 있으니까요. 온전하게 여러 영이 사이에 파편화되지 않은 채로 당신이 승인을 멈출 때만 비로소 진정으로 알려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동안은 아무도 당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편집된 버전을 압니다. 당신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버전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자신을 모릅니다. 가면을 제자리에 유지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 아래 뭐가 있는지 잊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가면이 떨어질 때, 노력으로가 아니라 지쳐서 떨어질 때 놀라운 발견이 생깁니다. 당신은 생각만큼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수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48세에서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은 병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생물학입니다. 시스템이 자신을 다시 조정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통한 생존 모드에서 현존을 통한 존재 모드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더 좋아진 진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더 진정해진 진화입니다. 그리고 연기와는 달리 현존은 관객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합니다. 자아가 부서진 게 아닙니다. 포화된 것입니다.
연기로 포화되었습니다. 가면으로 포화되었습니다. 절대 진정하지 않았던 암묵적 동의로 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포화되면 폭발하거나 해산됩니다. 당신은 해산 단계에 있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왜 나는 이럴까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어떻게 이것과 함께 살 것인가? 당신이 인간이기를 실패하고 있다는 느낌 없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끊임없는 감각 없이, 사실상 아마도 처음으로 뭔가가 드디어 제대로 되었을 때 진정한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에서 말이죠.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살아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고 오래된 함정에 빠지지 않으면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고독 속에서 평화를 느끼려면 급진적인 수용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애초에 모든 사람과 연결되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함이 아닙니다. 설계된 것입니다.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하고 오랜 우정을 유지해야 하며 모든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모든 메시지에 답장해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은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든 이용 가능한 상태를 친절함과 혼동하는 문화적 각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각본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으로 보이고 침묵을 선택하는 것은 차갑게 느껴지며 거절하는 것은 잔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잔인해 보이는 그것이 사실 당신이 자신에게 건네는 첫 번째 진실한 존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점을 바꿔봅시다. 보기 좋게 포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하듯 맺는 관계 대신 진정성 있는 존재감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과 이용 가능한 상태인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방 안에 앉아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맞출 수는 있지만 마음은 완전히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존재감은 연극입니다. 안전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되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진정성 있는 존재감이란 당신의 마음이 동할 때 그곳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원하기 때문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디를 갈지, 누구와 대화할지, 얼마나 머물지를 당신의 에너지가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연기를 요구하는 공간에서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회피가 아닙니다. 치유입니다. 당신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선택적으로 사회적인 것입니다. 반사회적이라는 말은 사람을 거부한다는 뜻을 내포하지만 지금 일어나는 일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관계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허한 상호작용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연결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정이라 부르는 그 가짜 버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선택적으로 사회적이라는 것은 나타나는 아무에게나 에너지를 나눠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관심 없는 척 연기하지 않으며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오만함이 아닙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당신의 내면 공간을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배신해야만 유지될 수 있었던 관계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는 상실은 언제나 나쁜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누군가 내 삶에서 떠나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상실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면요. 만약 그것이 공간이라면 어떨까요? 숨 쉴 공간, 생각할 공간, 진실 위에 세워지지 않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압박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 말입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들고 조용하게 만들고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질 때 당신은 관계를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과정이 상실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아플 겁니다. 하지만 아픈 것은 멀어짐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에 그렇게나 오랜 시간을 쏟았다는 깨달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것을 깨닫고 나면 다시는 모르던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무엇이 변하는지 봅시다. 진정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을 때 연기를 시작하기 직전의 그 틈을 주목하세요. 그 틈이 모든 것입니다. 누군가 질문을 하고 당신이 대답하기 사이의 순간입니다. 미소 짓거나 동의하거나 주제를 바꾸기 전에 멈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틈을 건너뜁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상대방의 에너지를 거울처럼 비추고 톤과 단어, 자세를 조정합니다. 오직 매끄러운 상호작용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속도를 늦추고 그 공간이 존재하도록 허용하면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요, 솔직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정직함이 아닌 상호 간의 연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실제보다 더 관심 있는 척하고 진짜 주제는 피하며 아무런 진전도 없는 편안한 리듬만을 유지합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존재하되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대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존재한다는 것이 곧 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감정을 짊어지거나 그들의 불안을 흡수하고 이야기에 맞장구치며 당신에게 없는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재한다는 것은 타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단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에너지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당신 곁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적대적이라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반사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환상을 확인시켜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마찰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한 주권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과 반응하지 않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무관심이고 공허함입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죄책감, 드라마, 정서적 조종 등을 통해 당신을 자극하려 할 때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흡수하고 반응하거나 아니면 관찰하고 지나가게 두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합니다. 휘말리고 방어하고 해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힘을 넘겨주죠.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말없이 이렇게 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다 보여. 난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거야. 그것은 차가운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간직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관계의 내용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연결이 일어나는 공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공간이 고요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대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웃음소리도 오고 가는 말들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의식이 침묵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침묵이야말로 진실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이 자신을 마주하는 곳입니다. 연기를 멈추고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하는 곳이죠.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스러움입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공간입니다. 굳이 그 공간을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활동이나 소음, 사람들로 장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 또한 자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르는데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멈추지 않습니다. 바위를 억지로 넘으려 하지도 않죠. 그저 부드럽게 감싸 흐릅니다.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자신의 길을 조각해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는 공간에 억지로 자신을 끼워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저항을 뚫고 억지로 밀고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흐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고 당신에게 필요한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본성을 거스르지 않게 되면 삶은 더 이상 투쟁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앨런 와츠, 에일런 와츠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실이다. 이 말을 깊이 새겨보세요. 당신은 인생의 대부분을 자신을 고치려 애쓰며 보냈습니다. 왜 나는 어울리지 못할까? 왜 군중을 싫어할까? 왜 고독을 더 좋아할까? 왜 인간관계가 노동처럼 느껴질까 고민하면서 말이죠.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잘못된 전제하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당신이 문제라는 전제 말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문제가 아니었다면요. 만약 인생이 애초에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면요. 당신이 물러서는 것은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대본대로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진짜 현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본은 이렇게 말하죠. 더 사교적이어라, 더 이용 가능해라, 더 매력적이어라, 더 무언가가 되어라. 하지만 현실은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언제나 그래왔다고, 남들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려 애쓰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이 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더 이상 인정을 받기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맞지 않는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현재에 진실하게 생생하게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찾던 자유입니다. 이 자유는 무언가를 고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언가 고장 난 척하는 것을 멈추라고 할 뿐입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48세의 당신은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도망치던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당신은 빈 공간을 채우기 급급했습니다. 싫다고 말하고 싶을 때 좋다고 말했고, 집에 있고 싶을 때 억지로 나갔습니다. 길을 빨아먹는 대화를 이어갔고,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관계를 유지했으며,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약속들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드디어 휴식을 취하고 소음이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발견된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고독은 사실 당신에게 필요했던 안식처였습니다. 그것은 공허가 아니라 여유입니다. 고립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깨어남입니다. 때로 그 느낌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너무 오랫동안 그것 없이 지냈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에 마침내 멈춰서서 고요해지면 그게 낯설게 느껴지는 겁니다. 외롭게 느껴지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진짜인 것입니다. 저항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무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식처가 어떤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요.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깨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고쳐야 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면 더 이상 찾아 헤매지 않게 됩니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당신만의 방식으로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남의 대본이 아닌 당신만의 리듬으로, 당신만의 진실로, 당신만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권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그리고 이 관점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당신은 올바른 곳에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은 당신을 고치려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곳입니다. 연기를 멈추고 존재할 수 있도록, 사과를 멈추고 당신의 본성을 신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해 주세요. 소음을 넘어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향한 여정은 당신에게 수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번도 망가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보게 될 때, 진심으로 깨닫게 될 때 당신은 자유입니다.